네,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경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 어떠셨나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저도 어디 다니고 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뜻한 날씨일수록 황사먼지 또한 봄철일 때 여러분들 밖에 나가셨다가 오실 때는 반드시 옷 털어주시고 손 씻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손은 항상 깨끗이 하시고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우리 이제 봄철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력을 넘어선 특별한 안경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안경을 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경 끼시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안경을 늘상 끼고 있으면서도 안경에 대해서 또 잘 모를 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과 의사지만은 안경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랑 같이 일하는 다른 또 안경사 분께도 같이 또 조언을 듣고 이러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경 중에서도 저희가 단순히 이제 도수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신경안과에서 사용하는 또 우리의 눈 건강을 돕는 특수한 안경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전에 먼저 저희가 안경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인류가 만든 여러 발명품들,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도 있겠죠. 근데 이런 발명품들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안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참 근시가 많습니다. 눈이 앞뒤로 길기 때문에 안경이 없이는 멀리 잘 안 보이는 거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 한 체육대회 모습인데 모두 다 안경을 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안경이 발명되지 않았다면은 우리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또 칠판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안경은 우리 삶에서 뗄 수가 없는 그런 좋은 훌륭한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시라는 것은 눈이 앞뒤로 길어져서 저처럼 이제 안경을 껴야지만 잘 보이는 것인데요. 근시의 유병률은 벌써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한테도 안경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가까운 게 좀 잘 안 보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노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안이란 불청객은 한 만 45 세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이제 50 세가 되면 거의 다 이제 90% 이상 정도 노안 때문에 불편해지시고요. 이 수정체의 노화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까운 게 초점이 안 맞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돋보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옛날에 저희 선조들은 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돋보기도 없는데 노안이 오시면은 가까운 거 보려면은 아마 이렇게 멀찌감치 띄워놓고 보셨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끼는 안경들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안경을 받으시러 이렇게 오시면은 선생님 도수가 어떻게 되나 물어보시지만은 사실은 안경 처방은 우리가 도수 말고도 굉장히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결정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저랑 같이 오늘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불편한 안과에 오실 때 안과 의사의 첫 번째 임무는 여러분들의 눈을 당연히 잘 보이게 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임무인 것 같습니다. 안경 도수를 당연히 결정을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한테 혹시라도 특수한 기능이 들어간 안경이 필요한지를 또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끼고 있는 안경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안경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신경안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특수한 안경의 종류들은 저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경의 기본 구성인데요. 저희가 당연히 안경은 안경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경 렌즈가 있겠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경테도 사실은 다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 용어로 이제 템플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안경 알이 들어가는 림이 있고요. 요 안경 알과 안경 알 사이를 연계해 주는 이제 브릿지 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코받침, 코패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구성이 돼서 저희가 안경테를 구성을 하는 것이죠.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연히 안경을 걸어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림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안경 알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림도 적절한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우리가 고도 근시여서 무거운 안경 렌즈인데 이 림이 지나치게 얇으면은 지지해 주는 힘이 약하겠죠. 그리고 코패드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안경이 똑바로 쓰려면은 그만큼 코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콧대가 낮은데 뿔테를 껴서 이 코받침 없는 거 안경에 탁 주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렌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서
유리 렌즈가 있고 또 플라스틱 렌즈가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대부분 플라스틱 렌즈를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깨지기 쉽죠. 안경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금이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경을 자주 바꾸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또 디자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작을 하는데도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긁힘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스마트폰 액정 어떻습니까? 액정이 유리죠. 유리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폰 액정은 잘 깨지지만은 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야지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유리는 장점은 깨끗하고 긁힘이 적다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액정이 플라스틱이 아닌 이유가 긁힘이 많으면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당연히 장점은 그만큼 가볍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이제 안경 렌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보시면은 굴절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안경점이나 안과에 가시면은 선생님들이 뭐 마이너스 몇 디옵터입니다. 마이너스 뭐 6 디옵터입니다. 7 디옵터입니다. 이런 디옵터라는 말씀을 쓰실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원시입니다. 근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refractive error 또 굴절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굴절률은 또 다릅니다. 굴절률은 렌즈가 얼마만큼 압축되어 있냐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바로 굴절률인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진짜 안경 렌즈가 이렇게 누르면 압축이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안경 렌즈는 실제로 압축되는 건 아니고요. 압축이란 것은 그 렌즈의 굴절률,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잘 꺾이는지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연필, 빨대를 꼽아내면 어떻습니까? 이 물과 이 공기 사이에 이 말된 이 막대기가 꺾이겠죠. 이것이 이렇게 매질이 다른 두 개의 공간을 통과할 때 빛이 꺾이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렌즈도 매질이 다른 것을 맞기 때문에 꺾이겠죠. 그런데 고굴절로 갈수록 빛이 더 효율적으로 꺾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인 렌즈는 이제 굴절률이 보통 한 1.5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 압축했다, 두 번 압축했다 이런 말이 들어갈수록 요 굴절률이 높고 그다음에 뭐 중굴절, 고굴절 이런 말을 쓰게 되고요. 초굴절 이 말 쓰게 되고요. 이렇게 수치가 굴절 수치 높을수록 그만큼 효율적으로 빛을 잘 꺾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경알의 두께가 얇아도 그만큼 빛을 잘 꺾기 때문에 근시를 잘 교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이제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 되면 우리가 고도근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고도근시의 안경을 보시면은요. 일반 안경알은 두께가 굉장히 두껍지만은 이 점점 고굴절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예 얇죠. 그래서 안경을 끼실 때 훨씬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굴절 렌즈 거의 2번 압축했다, 3번 압축했다는 이런 압축 렌즈의 장점이고요. 압축은 실제 눌러서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렌즈가 그만큼 잘 빛을 꺾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렌즈하고 이렇게 4번 압축한 거하고 비교를 해 놓은 것이 어떤가요? 훨씬 더 일반 렌즈보다 많이 압축해 놓은 렌즈가 훨씬 더 얇고 두께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이 들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경 아래 굴절률이 선생님 높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얇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질문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할 게 있습니다. 색수차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 오는 날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색수차는 빛이 이렇게 렌즈를 통과할 때 빨주, 노초, 파란보 이게 번지는 우리가 분산이라는데 분산되는 것을 우리가 색수차합니다. 이 색수차가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빛이 많이 번지기 때문에 그만큼 같은 도수로 하더라도 색수차가 심하면은 맑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색수차의 발생 정도를 표시한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아배수라고 합니다. 아배수인데 이 아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색수차가 적어서 더 광학적으로 우수하고 우리가 봤을 때 더 선명하게 깨끗하게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고굴절 렌즈로 갈수록 빛을 잘 꺾는 대신에 빛이 잘 분산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배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유리하고 플라스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이 좀 선명하게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배수가 플라스틱보다 좀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굴절, 고굴절에 갈수록 우리가 굴절이 높아질수록 아배수가 어떻습니까? 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굴절 렌즈로 가면은 약간 좀 분산이 높아지고 약간 좀 탁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렌즈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또 고가의 렌즈를 쓰면 그런 현상이 또 줄어들지만은 그럼 또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고글절 렌즈를 쓰는 게 좋냐? 그렇다면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끔 내가 도수가 지나치게 높은 도수가 아니라면은 안경알을 정말 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면은 또 낮은 도수의 중굴절 이런 렌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선명하게 보이면서도 안경 두께도 두껍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한 4디옵터 정도 이하의 렌즈라면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압축했다고 표현하는 뭐 중굴절, 고굴절 렌즈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더 압축을 많이 한 렌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굴절률과 굴절력 외에 한 가지 더 렌즈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면 렌즈, 비구면 렌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안경점에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실 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구면 렌즈를 하시겠습니까? 비구면 렌즈를 하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텐데요. 구면 렌즈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안경 아래 디자인입니다. 동그란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면 렌즈라고 하고요. 비구면 렌즈는 우리가 주변부에 가면 갈수록 렌즈를 이렇게 좀 더 평평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비구면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구면 렌즈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부에 상의 왜곡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평평하기 때문에 상의 왜곡이 적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면 렌즈하고 비구면 렌즈하고 보시면은 주변부에도 상의 왜곡이 확실히 적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점점 이렇게 비구면으로 갈수록 두께를 얇게 안경알의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재미난 것은 사실은 안경알은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근시, 원시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보시면 디자인이 삼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빛을 꺾어주는 프리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도수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안경이 틀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빛이 꺾여지는 상이 틀어지는 프리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평평한 양면 비구면 렌즈로 하면은 그런 효과가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고도 근시나 고도 원시일수록 이렇게 이제 비구면, 양면 비구면 갈수록 그런 상의 왜곡도 좀 줄어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면 렌즈랑 비구면 렌즈 차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변부 상의 왜곡이 줄어들죠. 그래서 미용적으로도 사실은 비구면 렌즈가 좀 우수한 장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시 안경을 꼈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얼굴 주변부가 왜곡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이 좀 뭐 작아 보여요 선생님."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런 것들이 이제 비구면 렌즈 면에서는 미용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가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렌즈를 다 비구면 렌즈로 맞춰야 될까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격도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비구면 렌즈인 경우에는 상이 이렇게 주변부로 들어갔을 때 초점이 약간 정확하게 중심이 딱 맞지 않으면 상이 흐린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경이 딱 가운데 맞아야지 이렇게 틀어지거나 틀어지면은 좀 더 뿌옇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알이 이 비구면을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안경이 딱 피팅이 딱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구면 렌즈를 끼다가 이 비구면 렌즈로 바꾸시면은요. 이 정면을 볼 때는 괜찮은데 약간 눈을 옆으로 보면은 "선생님 뭔가 모르게 좀 흐린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중심 같은 게 중요하다. 안경이 틀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요렇기 때문에 만약에 애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이 막 안경도 이제 막 그 자꾸 흘러내리고 막 이런데 도수도 만약에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꼭 양면 비구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때로는 이제 구면 렌즈로 맞추는 것이 더 좋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워낙 렌즈도 고급화되고 또 발달하면서 또 이게 고가로 갈수록 이런 단점들을 많이 극복한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대 중반에 이제 원거리 안경을 끼시는 분이 초기 노안으로 아주 경도의 노안 안경을 끼겠다. 이런 경우에는 안경을 자주 끼시는 분들도 아니고
가까이 볼 때만 잠깐 안경을 끼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비용적으로 저렴한 우리가 구면 렌즈를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 오른쪽과 왼쪽이 도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오른쪽 -1인데 반대쪽은 -4디옵터의 많이 심한 근시 짝눈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만약에 한쪽 1 마이너스 한쪽은 4 이러면은 이 안경 아래 두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면을 볼 때는 문제 없는데 이제 아이들 공부한다고 눈을 아래로 봤을 때는 이 도수가 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 약간 이렇게 이 삼각형 모양의 프리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래를 볼 때는 우리 약간 좀 물렁거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도수가 양쪽이 좀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에. 이런 경우일수록 만약에 우리가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4인 쪽을 아까 말씀드린 두께를 더 얇게 하는 비구면 렌즈를 한다면은 훨씬 더 이런 프리즘에 의해서 물렁거리거나 그런 느낌들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쪽이 오른쪽이 -1디옵터고 왼쪽이 -4디옵터를 봤을 때 굴절률이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일반 굴절 렌즈 보면은 오른쪽 왼쪽 굉장히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고굴절로 바꾸면은 양쪽이 두께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특히나 우리가 더 고굴절 렌즈 앞 이제 그다음에 양면 비구면 렌즈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안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이제 안경점에 가셔서 안경테를 먼저 결정을 하시겠죠. 그다음에 안경 선생님께서 렌즈를 아주 이쁘게 잘 가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피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고 그걸 피팅하고 안경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을 또 많이 이제 보는 그런 상황에서 안경 자체가 미용적인 미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능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가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얼굴이 작게 보이는 그런 안경테를 끼겠다고 해서 안경 알이 크면은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작게 보이는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안경테를 굉장히 큰 거를 이제 끼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비해서 굉장히 안경테가 크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경알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안경테까지 굉장히 큰 걸 끼면은 이 무게 때문에 안경이 똑바로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뛰고 놀다 보면은 자꾸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중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눈동자의 중심이 여기가 되는데 안경이 흘러내려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안경 렌즈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심이 안 맞죠. 그래서 이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아이들 도수가 안 좋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 이제 아이들한테도 너무 안경알이 크면은 자꾸 흘러내리니까 조심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안경테는 도수가 안 좋은 경우에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렇게 얇은 안경테를 끼고 있는데 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안경 아래 무게중심 잡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안경 알이 두꺼운데 안경 다리가 얇으면은 자꾸 앞으로 좀 이렇게 안경테가 쏠리고 흘러내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경 다리를 좀 두꺼운 걸로 맞추면은 이게 중심이 잘 잡히기 때문에 안경테가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또 우리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콧대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님들께는 안경을 걸어주는 고리 같은 걸 껴주세요라고 하고요. 어떤 특수한 브랜드의 안경 같은 경우에는 다리 자체에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딱 꼈을 때 흘러내리지 않게 뒤를 딱 잡아주는 것을 끼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아이들한테도 안경을 낀 다음에 한 번 귀를 눌러주세요. 딱 이렇게 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귀를 누르는 순간에 이게 딱 걸리기 때문에 안경이 흘러내리지 않고 잘 낄 수가 있는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도 안경 기울기라는 게 있는데 재밌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실제 땅바닥에 놓고 보면은 안경이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90 도가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안경사를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캐나다는 이제 보통 서양 사람들은 되게 콧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안경테가 나오는데 가끔 이제 동양 분들이 오셔 가지고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안 맞는다는 거 기울기가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콧대가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콧대에 맞춰서 이 안경 기울기가 맞춰 나오는데 동양 분들은 상대적으로 콧대가 더 낮기 때문에 이게
안경이 확 밑으로 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경 보면은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어진 이유가 정면을 볼 때나 우리가 밑을 책 본다고 밑을 볼 때나 일정한 각도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안경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뭐 이제 가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콧대가 낮으신 분들이 뭐 수입한 안경테나 아니면 이제 뿔테 같은 끼운 경우에는 콧대가 이제 코받침이 낮기 때문에 안경이 확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경사가 심해져서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니까 이런 경우에 한 번 더 주의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항상 안경 끼고 벗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얌전히 벗는 경우 없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막 벗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안경을 끼다 보면은 안경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귀에서 안 맞기도 하고 안경이 옆으로 틀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콧대가 코를 안 맞고 붕 들뜨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다 우리가 약간 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경의 중심에 눈에 딱 동을 맞아야 되는데 중심에 안 맞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안경 끼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뭐 1 년에 한두 번 정도 가셔서 뭔가 불편하시면은 안경사 선생님께 이렇게 피팅을 부탁드리고 피팅을 받는 것도 하나의 안경을 잘 쓰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안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경안과에서 쓰는 특수 안경들이 어떤 건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력 그 이상의 안경들입니다. 먼저 프리즘 안경인데요. 여러분들 프리즘은 요렇게 빛을 꺾는 것이 프리즘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즘은 뭐 디옵트의 단위로 씁니다. 프리즘은 1cm, 1m에서 1cm 빛을 꺾을 때 저희가 1 프리즘이라고 그렇게 단위를 쓰는데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 프리즘을 이용하면 정말 환자분들의 많은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힐러리 전 국무장관께서 요런 안경을 끼고 나왔어요. 이 보시면은 안경 아래 선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요게 바로 프리즘 안경입니다. 이분이 끼고 나와서 한때 프리즘 안경이 굉장히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즘 안경 같은 경우에는 복시가 있는 경우, 물체가 둘로 보이는 경우, 초점이 안 맞는 사시가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끼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리 프리즘, 이제 일반적인 프리즘이 있고요. 아니면 프레넬 프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안경 아래 이렇게 유리나 플라스틱의 프리즘을 낸다고 해서 요거 이제 그라운드 온 프리즘 렌즈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비닐처럼 된 프리즘이 있습니다. 이건 안경에 딱 스티커처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프레스온 붙인다는 프리즘이 있는데 요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유리나 플라스틱 안경 아래 넣는 안경 프리즘은요. 이게 안경점에서 어디 가나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은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되게 두껍죠. 알이 되게 두꺼워지는 프리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이 더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안경알이 두꺼워진 단점이 있어서 도수도 우리가 많이 늘리지 못합니다. 두꺼워지기 때문에 광학적으로 불편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8 프리즘 정도의 단위 정도밖에 넣지 못하는데 이 프레넬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얇은 비닐처럼 된 프리즘이고요. 이렇게 얇게 프리즘을 아주 짧게 쪼개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수의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뭐 20, 30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도수를 처방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쉽습니다. 그냥 이걸 스티커처럼 잘라 가지고 안경 뒤에 찰칵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체가 간단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사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힐러리 전 국무장관께서 끼신 것도 요런 프리즘, 줄이 가 있는 프레넬 프리즘을 끼신 거고요. 아마 그 당시에 복시를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잠깐 이런 렌즈를 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대적으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유리 프리즘이나 플라스틱 프리즘보다는 쪼끔 더 이제 저렴한 장점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처럼 붙인 거기 때문에 뭐 선글라스든지 이렇게 휘어진 그런 곡면에도 우리가 쉽게 붙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안과다 보니까 복시, 둘로 보이는 복시 환자분들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눈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아래로 벌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과 수직 프리즘을 동시에 넣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이제 프레넬 프리즘을 갖다가 비스듬히 붙이면은요. 요 수평과 수직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께 프리즘을 자꾸 돌려보세요 해서 한 개로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해 가지고 요 두 개를 동시에 수평과 수직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또 프레넬 프리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얀 단점은 이렇게 줄이 좀 가 있어 가지고 좀 표시가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리가 있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흐리게 보인다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요런 좀 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프리즘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나요 물어보시면은 안경 처방전 보시면은요. 여기 프리즘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방전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프리즘이라 써 있는 부분에 뭔가 도수가 기입돼 있으면은 '아 내 안경에 이제 프리즘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프리즘 여기에 베이스 인입니다 써 있으면은 프리즘이 요렇게 된 형태입니다. 안쪽이 도톰하고 바깥쪽이 뾰족한 그런 프리즘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아웃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요 도톰한 부분이 베이스라는 부분인데 요것이 바깥으로 가 있구나. 그래서 '바깥이 도톰하고 안쪽이 얇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베이스 다운 그러면은요. 이 두꺼운 부분이 요렇게 밑으로 와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이신데 6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2-3년 전부터 운전할 때 이렇게 멀린 차선을 볼 때 물체가 둘로 보인다고 하셨었고요. 보니깐 약간 이제 외사시가 원거리에서 내사시가 눈이 약간 안으로 몰리는 내사시가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이렇게 눈을 초점을 모아줄 수 이렇게 모아줄 모 초점을 하나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사시 교정용 프리즘 안경을 처방을 해 드렸던 분이시고요. 고걸 끼시고서 "아 드디어 운전할 때 사선이 한 개로 보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분도 계시고요. 이분은 60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돋보기를 끼고서 가까운 데 볼 때 돋보기가 "뭔가 좀 선생님 불편해요."라고 오신 분이신데 사실 도수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겹쳐 보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한눈을 가리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한눈을 가리면 잘 보입니다. 눈이 훨씬 편합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사시 검사해 보니까 눈이 약간 바깥으로 빠지는 외사위, 외편이라 하죠. 외편이가 있었던 분이시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인이 뭐냐면은 가까운 거 볼 때는 우리가 가까운 거 볼 때는 눈이 기본적으로 좀 몰려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은 눈이 점점 가까이 보면서 눈이 안으로 몰리죠.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는 우리가 수정체 렌즈의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걸 조절해야 하는데 동시에 이것이라면 눈이 몰려야 됩니다. 몰려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돋보경을 끼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조절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서요. 눈 모이는 형상이 발생을 안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환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눈이 벌어지는 외사이가 그대로 보상이 안 되고 더 심해지는 어떤 그런 교정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볼 때 자꾸 눈에 힘이 들어가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눈을 덜 모아도 눈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베이스 인이란 프리즘을 넣었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프리즘 안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분들 사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정할 때 경도의 사시를 교정할 때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시야, 반맹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이분은 34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안타깝게도 보행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 혈관 기형이 있었던 거고 그게 터지시면서 출혈을 앓았던 분이신데요. 이 뇌출혈이 있은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야가 안 보이는 시야장애입니다. 이분은 오른쪽에 뇌출혈이 있으셨고 이렇게 왼쪽에 반이 안 보이는 이 검은색 부분이 시야가 안 보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좌측 반맹으로 자꾸 할 때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길거리를 볼 때 왼쪽이 안 보이니까 자꾸 부딪혀서 "아파요 선생님. 다니는 게 겁나요." 이랬던 분이신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야 확장을 위해서 프리즘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프리즘은 빛을 꺾는다 말씀드렸죠. 꺾는다고. 꺾기 때문에 왼쪽 안 보이는 시야에다가 프리즘을 이렇게 붙이면은 환자가 정면을 볼 때는 우리가 앞을 볼 수 있지만은 위아래로 눈을 볼 때에 요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꺾입니다. 꺾이면서 시야가 요렇게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맹인 분들한테 제가 프리즘을 위아래 붙여서 만약에 혹시라도 옆을 보아야 할 때는 눈을 살짝 위아래로 돌리시면은 여러분이 안 보이는 시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메리칸 갓 탤런트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이먼 코엘이 이렇게 빨간색 안경을 끼고 나와서 한때 "이게 도대체 무슨 안경입니까?"라고 물어봤던 저한테 질문을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 심사위원이신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안경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틴티드가 가서 색깔이 있는 안경을 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보통 이렇게 약간 붉은색을 띠는 것이 FL41 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480에서 520 나노미터 파장이 눈에서 어떤 통증을 일으키고 자극을 주는 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편두통이 유발된다고 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눈에 이제 아픔, 통증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요런 파장의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렌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틴티드 글라스 색깔이 있는 안경인데요. 요런 것들을 끼셔서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스노우라고 해서 막 화면 시야에 노이즈가 떠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요런 안경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겠고 눈부심 환자분들 이런 분들도 요런 안경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안검하수 안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안검하수라는 것은 눈꺼풀이 처지는 걸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시는 걸 우리가 퇴행성 안검하수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안검 연축. 내가 원치 않아도 눈이 그냥 억지로 꽉꽉 감기는 것이 이제 안검 연축인데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게 근무력증, 자꾸 근육에 힘이 빠지는 근무력증 환자분들, 이런 분들 참 이제 눈이 감겨서 힘들어하시는데 보시면은 이런 경우도 요렇게 안경테에 스프링 같이 해서 눈을 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요걸 끼시면은 요렇게 눈이 들어 올라가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제 환자분이 자기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렌즈를 소개하니까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들 수 있을 텐데요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막 금속하고 요 이걸 사 가시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안검 하수일 때도 요런 안경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눈꺼풀 연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눈이 억지로 막 깜빡깜빡 감기는 경우죠. 근데 재밌게도 이런 안검 연축 환자분들한테 자세히 물어보면은 "선생님 이상하게 저는 얼굴에 이런 부분은 뺨을 만지면은 이 눈꺼풀이 감기는 안검 연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 이마를 만지면 좋아져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머리에다 모자를 쓰면은 눈 깜빡이는 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거 우리가 이제 감각 속임수랍니다, 감각 속임수. 그래서 눈의 어떤 특정 부위를 만져 가지고 이 눈이 억지로 감기는 것이 좋아지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프레스옵이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경 다리에다가 뭔가 이 실리콘 뭉탱이를 딱 낄 수가 있죠. 끼면은 요게 요렇게 이 관자놀이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은 지속적으로 여기 자극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굳이 안 만져도 이 안검 연축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깜빡이는 증상이 좋아지면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검 연축이 있는 분들 혹시라도 내가 뺨을 만지면 증상이 좋아진다 이런 분들은 안경 다리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끼는 안경들 이런 특수 안경들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시가 또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시란 것이 오른쪽 왼쪽 눈 초점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사시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프리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한눈을 가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가 우리가 이제 민스 이제 안경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다른 하드렌즈 전문가란 분의 영상을 따온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요 민스 렌즈는 투명한 이제 약간 좀 투명해 보이지만은 보시면 어떠세요? 이쪽은 글씨가 보이는데 이쪽은 글씨가 안 보이죠. 그래서 민스 안경은 기본적으로 한눈을 가리는 차폐 안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뭐 잘 눈에 띄진 않지만은 내가 이제 볼 때는 한쪽 눈을 아예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이 서로 초점을 달리 볼 때가 물체가 둘로 보이지만은 아예 한눈을 가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물체 하나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민스 안경을 끼면은 한눈이 가려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체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보통은 요 안경 맞추시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 보라 합니다. 본인이 편한지 어떤지. 그래서 이 우리가 문방구에 가면은 이 스카치 테이프가 있죠. 그래서 요 테이프를 사 가지고 안경에 한번 붙여 보세요 말씀드려요. 붙여 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한쪽 가려지면은 더 편한지 보시고요. 만약에 편한 경우에는 그때 가서 우리가 요런 안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해서도 우리가 한번 안경을 실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으름 안경 여러분들 레이지 글라스라 가지고 인터넷에 파는데 어떻습니까? 이 거울이 있어 가지고 내가 누워서도 이 빛에 반사된 거울을 통해서 아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경이 누워서도 책도 볼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는데 사실은 요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행성 핵상마비라고 하는데요. 요 분들은 눈이 아래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중뇌가 눈의 중간이 이 눈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요 중뇌가 나이가 드시면서 위축되면서 눈이 특히 아래로 안 내려가는 일을 겪게 되십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아래로 안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겨대를 내려갈 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책 볼 때, 반찬을 먹을 때 이럴 때
눈이 아래로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에서도 중에서도 이 진행성 핵상마비 때문에 "선생님 굉장히 불편해서 계단 내려갈 때 힘듭니다." 했을 때요. 제가 요 안경을 권해 드려서 요 안경을 끼시고 계단 내려갈 때에 아래를 볼 때 도움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런 안경들도 저희 신경안과에서 진행성 핵상마비 환자분들 눈이 아래로 안 내려가시는 경우에 이렇게 쓰는 그런 안경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이런 저시력 안경이 있습니다. 보면은 확대경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런 안경 안경알로 한눈에 물체를 볼 때 확대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다가는 이렇게 확대한 렌즈를 넣어서 위아래를 볼 때 특히나 사물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안경이 있는데 저시력 환자분들 그래서 내 눈이 뭐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잘 안 보인다 이런 경우에 이런 확대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 멀리가 안 보일 때는 요런 원거리 망원경을 안경에 장착하는 경우도 있고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를 더 확대해서 보는 안경들도 있습니다. 요즘 OR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경에 붙이는 건데 붙여 가지고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내가 보는 사물을 읽어주는 거죠. 내가 보는 사물의 텍스트도 읽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카메라가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이 누군지 얼굴 이 사람은 지엔입니다.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카메라가 알려줘서 몇 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이러고도 알려주고요. 식료품거에 갔을 때에는 이 유통기한이 언제고 이게 무슨 음식이 무슨 식품이다까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저시력 환자분들을 위한 이런 안경 옆에 붙이는 그런 기구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건조증 안경도 있는데요. 우리가 건조증 심한 분들은 바람만 불어도 우리 어떠세요? 눈이 건조해지고 눈물 나고 따갑다는 분들이 있는데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눈에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건조증 안경, 특히 바람 많은 제주도에 계신 분들 요런 것들 끼시면은 특히나 제주도에 계신 분들 오토바이 타거나 그러실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더운 여름철에는 더운 이제 여름철, 겨울철에는 햇빛이 많은 여름철에 겨울철에는 변색 안경을 낄 수 있는데 사실은 변색 안경은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변색 색깔이 변하는 게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잘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습도가 낮고 그다음에 햇빛이 강하지만은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 좀 색이 잘 변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나는 여름철에 특히나 더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변색 안경도 좋지만은 요런 플립 형태의 안경 이게 선글라스를 벗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플립 형태의 안경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간 제가 오늘 다양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종류의 특수 안경이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안과 의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상인데 잘못됐네요. 이게 글씨가 오타인데 죄송합니다. 최상의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과 의사랑 또한 이제 안경사 분들이랑 서로 긴밀하게 또 협조하면서 상의하면서 또 토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안경에 이렇게 많은 비밀들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불편한데 혹시 안경으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시면은 한번 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오셔 가지고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녹내장 초기 진단을 받고 콤비간이라는 안약을 점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갑자기 검지손가락 하나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마취한 듯한 감각이 없어지고 하얗게 변하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안약을 넣을 때 눈물샘에 스며들지 않게 30초 동안 꾹 누르고 있었는데요. 손가락에 스며들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건지 또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흐르는 신경이 차단된 건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찬물이 닿거나 이랬을 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하얗게 변하는 걸 우리가 레이노드라고 하거든요. 뭔가 뭐 말초 쪽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겨울철에 그러니까 온도가 차가워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특히 말초에서 그런 걸 느꼈을 때에는 한번 그런 말초 혈액순환 질환이 있는지 먼저 이제 내과에서 먼저 검진을 좀 해 보시고 특히나 혹시 뭐 류마티스가 있거나 아니면 내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 혈압이 있거나 이런 것들 아닌지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들레 님 녹내장 초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방을 받아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안경을 쓰니까 훨씬 더 내가 편하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다초점이 좋은지 일반 안경은 불편하네요. 돋보기 따로 안경 따로 쓰게 되나요? 말씀 주셨는데요. 환자분께서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돋보기가 이제 책 볼 때 가까운 책 볼 때에 돋보기 안경을 끼고 평소에는 그냥 다니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다초점 안경을 끼는 게 좋은지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내가 이제 편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는 다초점 안경입니다. 저는 이미 근시가 있어 가지고 옛날 전부터 안경을 끼고 있어 가지고 저는 원래 안경 끼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익숙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 그냥 안경 하나로 다 먼 거리 근거리를 볼 수 있는 다초점 안경. 즉 안경에서 위쪽은 멀리 볼 때 쓰고요. 아래쪽은 가까이 볼 때 쓰는 그런 안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원래 눈이 좋아 가지고 안경이 더 거추장스럽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는 가까운 거 볼 때만 돋보기를 잠깐 끼면 안 될까요?" 저는 사실 주로 야외 활동을 하고 책 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볼 때만 다초점을 돋보기 안경을 끼셔도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돋보기 안경 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초점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초점 안경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볼 때랑 가까이 볼 때랑 도수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누진대라는데요. 눈을 움직이면서 이 돋보기 안경 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수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저같이 옛날부터 이런 누진 안경을 적응해 오는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을 덜 느낍니다. 그만큼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 주변의 동료 교수님들 보면은 뭐 50대 중반에 갑자기 이제 저한테 오셔서 "아 신 교수 너무나 가까운 게 안 보여서 더 이상 못 견디게 하면서 나도 한번 누진 안경을 껴보고 싶어." 했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은요. 이 다초점 누진 안경을 못 견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높은 도수의 돋보기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지러워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다초점 안경을 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도수가 많지 않을 때부터 미리미리 적응하면은 이런 다초점 안경을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이지만은 만약에 내가 안경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다초점을 끼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도 도수가 심하지 않을 때 일찍 적응하시는 것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가마님, 안과에서 안약을 두 가지를 주면은 한 가지를 넣고 바로 넣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를 넣고 하나를 좀 쉬었다 넣는 것이 좋을까 물어보셨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하나를 넣고 그다음에 한 뭐 3-4분 정도 있다가 하나를 넣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넣고 바로 다음 거를 넣어 버리면은 앞에 게 다 쓸려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안약을 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눈 상태에서 아래쪽 눈꺼풀을 살짝 젖히고 살짝 여기 눈물 나가는 눈물점을 손으로 막으면서 안약을 떨어뜨리는 것인데요. 그 눈을 지그시 감고 있고 깜빡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좀 감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 분에서 5분 지난 다음에 다음 걸 넣고 그래야지 두 가지 안약이 모두 다 눈에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넣고 바로 넣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너스 세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25 살인데요. 고등학교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내사시는 눈이 몰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시가 생겨서 모 병원에서 3년 정도 진료를 받고 후디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나중에 교수님께서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아이고 작년에 의학 파업이 생겨서 의정사태 때문에 수술을 못 했다고 하시네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다른 병원을 알려주셔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수술이 안 되고 복시가 더 진행돼서 프리즘을 새로 했습니다라고 적어 주셨네요. 참고로 스마일 라식에서 시력은 잘 나오는데 복시 때문에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이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리즘 안경을 끼고서 내가 하나로 보인다고 하시면은 그 도수만큼을 우리가 수술로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프리즘 안경 끼고서 아드님께서 하나로 잘 보인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상담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성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위험하거나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소마 치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상담 받아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KM님,
비주얼 스노우로 고통받고 있는데 최근 나온 뉴스나 좀 희망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반복 실황, 시야 일렁임, 잔상이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KM이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그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주얼 순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요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든 환자분들께 이제 도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참 아직까지는 비주얼 스노우가 저희한테 이제 알려진 지도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비교적 최근에 저희가 업데이트된 질환이고 아직까지 의사나 이제 국내외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딱 "이거 하면은 확실히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FL41 같은 그런 틴티드 안경, 이제 필터 안경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약물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증상을 다 없애기보다도 쪼끔 더 이제 도움을 완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주얼 스노우는 여러분들 시야에서 노이즈가 있지만은 그 노이즈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잃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작은 점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좀 무시하려고 하시면서 삶에 있어서 더 큰 것들에 집중하시면은 어느 순간 그런 작은 점들은 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무시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쪼끔 더 이제 마음 가운데서 좀 릴렉스하는 부분 약간 조금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보다도 '이것은 내 삶의 한 부분이지만은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약간 좀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런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 비주얼 스노우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힘을 좀 내시기를 바라겠고 저도 앞으로 또 계속 연구를 하면서 좋은 소식 나오면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흥님, 시력 교정술을 생각 중인 20 대입니다. 10년 넘게 렌즈를 매일같이 껴왔고요. 시력 교정술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검사를 받으러 일주일 동안 렌즈 착용을 하면 안 된다 들었는데 도저히 회사를 갈 수 없어서 검사를 아직도 못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네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제 렌즈를 너무 오래 끼면은 각막 주변부에 이제 신생혈관이라고 해서 뭐 안 좋은 혈관이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한다면은 뭐 시력 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막 두께가 여유가 있다면은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사를 안 가는 때 명절 연휴나 특히 올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명절 추석 이런 데 길기 때문에 고런 때를 이용해서 잠깐 렌즈를 중단하시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번 싶습니다. 네. 시솔트 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짝짝이로 차이가 나는 좀 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경보다 렌즈가 더 적합할까요?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결론적으로 렌즈가 쪼끔 더 눈에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끼면 어떻습니까? 안경을 끼면은 눈과 안경 사이에 이 거리가 있죠. 여기 손가락이 막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볼텍스 디스턴스라 합니다. 이 안경 알과 눈 사이 거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도수가 심한 경우에 또 짝짝이인 경우에는 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불편하고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눈의 안구에 탁 붙기 때문에 이 거리차로 인한 어떤 그런 상해 굴절 왜곡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도수차 심한 분들은 오히려 안경보다는 때로는 환자분들한테 렌즈를 권할 때가 있습니다. 어지러워하시고 그러시면은요. 그래서 "심하다. 심한 짝짝이다." 그러면은 렌즈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바나나 님, 저는 시력이 왼쪽이 0.2 오른쪽이 0.5 정도인데 안경도 렌즈도 안 끼고 살 수 있습니다. 안 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불편하시겠네요. 조금 불편하긴 한데 혹시 이렇게 시력 교정을 안 하고 안경을 안 끼고 다니면은 "눈이 더 나빠질까요?" 주셨는데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눈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눈이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마라톤을 하면 어떻습니까? 달리기를 하면은 다리가 피곤해지지 다리가 망가지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경을 안 끼면은 쉽게 눈이 피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부터 자꾸 눈을 찡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경을 끼는 거를 권해 드리지만은 안경 자체를 안 낀다고 해서 눈 잘 망가지거나 실명을 시력을 잃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RT테크님 너무 멋있는 이름인데요. 네. 안경알을 새로 맞췄는데요. 새로운 곳으로 갔더니 안경 도수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번에 한쪽 눈의 도수를 기존에 쓰던 안경 도수보다 3 단계나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도수가 과교정이라고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자신은 정교정 또는 저교정을 지향한다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이 두 안경원의 진단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어느 쪽에 맞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이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나한테 편안한 안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과교정을 이제 피하는 이유는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근시가 있는데 제 도수보다도 더 많은 도수의 안경알을 도수를 넣으면은요 멀리 볼 땐 문제없는데 가까이 근거리를 볼 때는 눈이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조절을 더 많이 해야지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눈이 좀 피해줄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 이제 약간 과교정한 안경을 껴야지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그리고 나는 주로 멀리만 보는 일 그러니까 뭐 운전이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볼 일은 별로 없고요. 저는 도수를 줄이면은 너무나 멀리가 안 보여서 좀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한 단계 정도 높이는 거는 저도 뭐 때로는 추천하고요. 어떤 경우였냐면은 야간 근시라고 그래서 야간 근시라 해서 우리가 밤 되면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애기 동작 동공이 확대가 됩니다. 이걸 야간 근시라는데 동공이 확장되면은 약간 더 우리가 눈이 근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밤에 빛 번져요. 어두워서 표지판이 잘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도수를 약간 높이는 과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야간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게끔 내가 원거리를 많이 보는지 근거리를 많이 보는지 또한 야간 운전을 많이 하는지 이런 거에 맞게끔 안경을 좀 조정하셔서 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안경을 뭐 2 개 저도 사실은 안경을 2 개를 갖고 다닙니다. 멀리 볼 때용 또 중간 근거리용 갖고 다니는데 요렇게 갖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또 좋은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시간 도움이 되길 바라야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봄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길 바라시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